반갑습니다. 예. 자주 보니까 좋나요? 예, 자주 보니까 좋죠. 앞으로 더 린치피는 더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달러 교육하러 왔는데요. 여러분 달러 매트라이프 지금 시책 있는 거 아시죠? 매트라이프 시책 지금 목표로 지금 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몇 분 안 계세요? 다 하고 계세요? 예. 시책 너무 이번에 좋지 않나요? 예. 그리고 달러 팔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그 어떤 거보다 달러 팔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달러 정신을 어떻게 판매할 건지 굉장히 쉽게 저희 프로그램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전에 여러분들께 몇 가지 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 한번 좀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솔직히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 나는 월 1000 이상은 벌고 있는 것 같다. 세전 기준으로. 월 1000 이상 소득자. 예. 손 안 드시는 분 계시죠? 예. 그럼 이제부터는 마음속으로, 나는 연봉 한 2억 이상은 되는 것 같다. 2억 이상 연봉자 쓰세요. 자, 마음속으로 다 드셨죠? 예. 자, 여러분들이 월 1000 이상을, 1000을 벌면은요, 연봉이 1억 2천이다. 그쵸? 그러면은, 결혼하셨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내가 연봉 1억 2천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1년이 지나면은, 얼마 정도 저축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결혼한 사람이야. 얼마 정도? 1억 2천 벌었어. 세전 기준으로. 얼마 정도? 6천? 세상에. 세금 떼고 생활비 쓰고 6천이나 굉장히 검소하게 사실 분이세요. 그렇죠? 예. 보통 얼마 정도 저축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한 3천에 2천은 너무 팍팍 쓰시는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아껴 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내가 뭐 억대 연봉이 됐다라고 해서 뭐 외제차 타고 뭐 맨날 골프 치고 이런 거 안 하고 나는 돈을 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소비를 늘리지 않고 내가 돈을 모은다 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세금 내고 4대 보험료 내고 그 다음에 사업비 떼고 한 3천에서 정말 아껴 쓰면 한 5천 정도? 그럴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연봉 2억이다. 그러면 얼마 정도 모을 자신 있으세요? 1년에. 최소한 1억은 모아야 되겠죠. 최소한. 예. 나머지 1억 가지고 뭐 세금 내고 생활비 쓰고 사업비 조금 쓰고 아껴 쓰고, 그렇죠? 예. 1억 이상은 모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0년. 이걸 왜 띄워놨을까? 오늘 뭐 10년 남 얘기하려고 하나? 예.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 1000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작은 소득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월 1000을 벌고 있다? 연봉 2억을 벌고 있다? 또는 4억을 벌고 있다? 이러신 분들이 나는 10년 이후에도 지금 정도의 소득을 계속 유지할 자신이 있다. 다 손을 드셨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월 1000을 벌어서 연봉 1억 2천이 돼서 한 1년에 3천을 저축해도 정말 아껴 써서 5천을 저축해도 10년이 지나면 얼마예요? 3억 5억이에요. 그쵸? 연봉 2억. 연봉 2억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쵸? 연봉 2억 절대 만만한 거 아닙니다. 예. 근데 연봉 2억을 벌어도 내가 10년 동안 저축하면은 10억. 정말 아껴 쓰면은 한 1, 2억? 정말? 연봉 5천인 것처럼 살면은, 그쵸? 예.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10년 후에 내 손에 10억이 들어왔어. 또는 11억이 들어왔어.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는 집? 경기도. 예. 서울에 있는 집은? 예. 만약에 산다면은 정말 오래된 아파트. 그쵸? 예. 10년 후에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다 다르죠. 그쵸?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일의 가장 큰 장점이 뭔데요? 은퇴가 없다.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소득에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연봉 1억? 여러분들 친구분들 중에서 젊으신 분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 중에 연봉 1억 되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욕심내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거 벌어봐야 10년 지나면 얼마 남는데요? 남는 거 없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다. 벌 때 바짝 버셔야 돼요. 바짝 버셔야 돼요. 예. 아, 나는 보험질 오래 할 거니까 나는 천천히 할 거야. 이러신 분 치고요. 보험업계에 오래 계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내일 죽을 듯이, 내일 그만둘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살아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MDRT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억대 연봉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영업 몇 년도에 시작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세요? 200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2003년도에) 연봉 1억이라고 합시다. 이거 보이세요? 2003년도에 연봉 1억을 보고 제가 보험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MDRT 기준 그냥 1억, 연봉 1억, 그쵸? 근데 지금도 내가 연봉 1억, 억대 연봉이야. 그러면은 오, 나쁘진 않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지금도 MDRT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2003년도에 제가 보험 영업 시작하면서도 1억을 보고 들어왔고,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회사 들어오려면은 1억 6천원 보고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사이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억대 연봉 하면 자랑하는지 알아. 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욕심내시라는 얘기예요. 10년 안에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고 욕심을 내시라. 연봉 2억까지는요, 제 경험상은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욕심만 내신다면. 근데 이제 3억, 4억까지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턱이 있어요. 근데 연봉 한 2억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노력만 하면은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다. 방법을 잘 찾아서. 네. 제가 우리 김민준 대표님 그 영상을 좀 봤어요. 네. 여러분들 그 린치핀 영상을 봤거든요. 아, 그거 보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그룹이 여러 그룹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그룹 중에서 우리 김민준 대표님처럼 직접 실무적으로 챙기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지혜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민준 대표님 영상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대부분 관리자분들은 야, 좋은 거 알지? 자, 해봐. 라고 그냥 시키고 말지. 영상에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중간에 브릿지. 예. 그 화법을 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와,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덧붙이게 해주시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처음이에요. 예. 제가 대표님 지금 좋은 얘기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침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영상 보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런 리더랑도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보험 영업 그만둬야 되겠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든 걸 갖다가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리더와 내가 보험업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욕심을 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너무 무겁게 시작했나요? 이런 얘기도 좀 재밌게 할 수 있어야지 좀 재주가 있는데 제가 재밌게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그램 열어보시면요. APPC 자료가 있어요. 왼쪽에 APPC 자료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맨 처음 어디부터 상담 시작하시면은 자산관리 쪽에 자산관리 기본원칙 2로 들어갑니다. 자산관리 기본원칙 2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고객과 상담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고객님,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세요? 분산이에요. 첫 번째, 기간 분산하시고, 지역 분산하시고, 위험 분산하시고, 명의 분산하시고, 과세 분산하시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분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가 만나는 일반적인 고객분들은 자산을 보통 어떻게 분산을 시키느냐? 고객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첫 번째는 은행에 넣어놓습니다. 안전자산으로.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어디에 투자하죠? 뭐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 펀드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나머지는 또 어디에 투자해요?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쵸? 대부분 이 정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국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오늘 제가 고객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달러라고 하는 자산을 하나 더 추가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자산을 분산시키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이론인데 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해지가 뭔지 아시는 분? 뭐라고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해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자산과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 이거를 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주식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서 여기 코스피 지수추이로 넘어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좋아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항상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무조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올라갈 때는 좋은데 떨어질 때는 안 좋아요. 그럼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손실을 고스란히 다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해지를 좀 시켜놓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좋은데 주가가 떨어질 때도 좀 수익을 내보자. 또는 수익까지는 못 내더라도 손실을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달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오시느냐? 환율로 넘어옵니다. 여기 환율로 넘어옵니다. 자, 이게 198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그래프입니다. 자, 환율이 백두산, 한라산, 소백산 큰 봉우리가 3개나 있죠. 자, 이때가 언제일까요? IMF. 이때가 언제일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는 코로나. 그쵸? 자, 이때 주가 어떻게 했을까요? 혼났겠죠? 이때 주가 떨어졌죠? 이때 주가 떨어졌죠? 그럴 때 환율은 올라가죠. 이게 바로 해지예요. 뭔가 어떤 특정 자산이 떨어질 때 반대로 올라가는 자산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은 어느 정도 얘가 상쇄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화 자산만 갖고 있지 말고 달러 자산도 좀 갖고 있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디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잘한 투자는 뭐예요? 최고로 잘한 투자. 어떻게 하는 게 잘한 투자예요? 그렇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렇죠? 예. 되게 쉽다. 그렇죠? 이 쉬운 거를 우리는 왜 못할까? 삼성전자 싸게 사서 삼성전자 비싸게 팔면 되는데, 그쵸? 근데 왜 그걸 못하죠? 그렇죠. 얼마에 사야지 내가 싸게 사는지를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환율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 APPC 자료 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여기 평균 환율이 있어요. 평균 환율.
자, 조금 전에 보셨던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인데 맨 위에 보시면은요, 예, 연단위 평균 한번 눌러볼게요. 자, 빨간색 그래프가 하나씩 나왔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2007년도에 내가 매달 달러를 샀다면은 평균 매수 가격이 928원이다. 2008년도에는 1107원이다. 2009년도에는 1272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쭉 보시니까 평균적으로 달러를 얼마에 사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요 정도에 다 들어가죠. 그쵸? 일부는 좀 쌀 때 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비싸게 사기도 하고, 요즘은 조금 비싸게 사고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 사요?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사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 달러를 1년만 샀을 때, 끊어서 산 거예요. 1년 사고, 1년 사고, 1년 사고, 1년 사고, 1년만 샀을 때 평균 매수 가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1년만 사지 말고 이제 꾸준히 몇 년간 사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년 평균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막대기가 하나 이렇게 그려졌다. 그쵸? 그리고 평균 매수 가격이 얼마가 나와요? 1114원이 나오죠. 그쵸? 7년은 어떨까? 7년 눌러봅시다. 그랬더니 막대기가 하나 또 하나 나오네? 1112원에 사네? 10년 눌러볼까요? 10년 평균, 10년 동안 계속 산 거예요. 막대기가 또 하나 길게 나타나더니 1113원에 사네? 15년 눌러볼까요? 막대기가 길게 나타났네? 얼마에 사요? 1122원에 사네? 정기간 눌러봅시다. 계속 샀어, 매달. 그랬더니 1150원에 삽니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매달 1년씩만 살 때는 좀 들쑥날쑥이기도 한데, 내가 5년, 7년, 10년, 15년, 20년을 꾸준히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평균 매수 가격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1110원, 20원. 그쵸? 예. 그래서 삼성전자를 앞으로 내가 산다면은 평균 매수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환율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과거에 몇십 년 동안 달러는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5년도 빼보고 7년도 빼보고 10년도 빼봅시다. 자, 그랬더니 이제 정기간만 한번 남겨놓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정기간을 남겨놓고 봤더니 굉장히 환율이 높았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도 샀어. 그리고 지금도 환율이 상당히 높죠. 이때도 지금 다 비싸게 산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매수 가격이 얼마예요? 1150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이게 지금 달러 투자의 기본입니다. 다른 자산과 다르게 달러는 내가 평균 매수 가격을 어느 정도 알고 매수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가장 잘한 투자는 뭐래요?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나는 대부분 다 이 선에서 산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면 몇 년 동안 이 선에서 내가 사 모으다가 그래프가 위로 올라오는 요런 시점에 그냥 팔면은 그냥 무조건 나는 그만큼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네? 이게 뭐예요? 환차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쉬운 투자가 어디 있어요? 그쵸? 절반은 밑에 있을 테고 절반은 위에 있을 테고 그걸 이용해서 평균 매수 가격으로 샀다가 나중에 내가 원하는 가격대 오면은 그냥 이때 되면 팔면 돼 그냥. 그럼 그만큼의 환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몇 년을 투자할 거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보통 5년, 7년, 10년 뭐 이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5년은 좀 짧은 것 같고 또 좀 어느 정도 목돈을 모으기에는 10년은 조금 좀 긴 감이 있어서 제가 보통 고객분들께 권해드리는 게 보통 7년 납입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로 오느냐? 피스트 앱으로 옵니다. 이번에는 피스트 앱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보험 컨설팅 쪽에, 달러 보험 쪽에 세 번째, 달러 투자 시뮬레이션으로 옵니다. 달러 투자 시뮬레이션. 자, 여러분 프린트해가지고 나눠드린 이 종이 있죠? 자, 여기 이제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는지가 여기 다 미리 제가 적어드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때가 언제죠? IF,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19. 자, 그러면은, 달러는 환매는 언제 쓰면 제일 좋을까? 이때, 또는, 그쵸? 이 중에 한 번 환매를 했으면 굉장히 좋았겠죠? 그러면, 환매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돈을 모았어야 되죠? 그쵸? 7년 동안 돈을 모았다가 만약에 이때 내가 환매를 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요 꼭대기에다 이렇게 딱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은 2022년 10월이라고 나오죠. 자, 고객님. 만약에 이때 팔았다면은, 이때 달러를 갖고 있다가 환매를 했다면 수익이 제일 좋았겠네, 그죠? 자, 2022년 또 10월 달에 내가 환매를 했다라고 가정하에, 그럼 그 전부터 사서 모으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월 100만 원을 만약에 납입을 한다. 그리고 가입은 2010년도 10월 달로 한번 세팅해 볼게요. 2010년도 10월. 그러니까 2022년도 10월이니까 2010년도 10월로 세팅을 하고 납입 기간을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7년 납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환매월은 2022년 10월이라고 했죠. 2022년 10월. 그 다음에 이제 환급률. 환급률은 뭐냐면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입 설계서를 가셔가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어요, 지금? 10년? 12년 지났죠? 예. 12년 지났어요. 그러면 12년 지난 시점에 환급률이 126.41%야. 이게 뭐냐면은 100만종. 100만인을 위한 달러 종신보험. 예. 126.41%. 126.41%. 자, 그랬더니 보세요. 자,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내가 달러를 매달 100만 원씩 산 거예요. 어떨 때는 싸게 사고, 어떨 때는 비싸게 사고, 어떨 때는 싸게 사고 막 이랬죠. 그래서 달러를 이제 사 모은 거예요. 사 모았더니 평균 매수 가격이 얼마예요? 1114.49원에 사지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매달 100만 원씩 여러분들이 달러를 샀다면 어떨 때는 많이 사고, 어떨 때는 적게 샀겠죠. 어떨 때 적게 사요? 환율이 높았을 때. 어떨 때 많이 사요?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쵸? 그렇게 사모은 달러가 평균 매수 가격이 1114.49원이더라. 예. 그랬더니 100만 원을 7년을 내게 되니까 원화로 8,400을 낸 거예요. 그쵸? 원화로 8,400을 냈는데 내가 어떨 때는 싸게 사고 어떨 때는 비싸게 샀으니 총 내가 모은 달러가 75,371달러를 모은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내가 해약하는 시점에 12년 시점에 보게 되니까 환급률이 126.4%네? 그쵸? 예. 그런데 이게 환급률이 원화로 126.4%예요? 달러로 126.4%예요? 달러로죠? 그쵸? 75,371불에 126.4%야. 그랬더니 75,371불이 얼마가 되느냐? 95,276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라? 12년 때 내가 환매를 하려고 딱 봤더니 환율이 이렇게 올라 있는 거지. 환율이 얼마야? 1,425.83원이지. 나는 이거 환율이 높은 거 보고 환매한 거야, 그냥. 그쵸? 예. 그랬더니 이 사이에서 나는 95,276불을 갖다가 환매를 했는데 여기서 환차익이 생겨. 몇 퍼센트가? 27.9%가 환차익이 생겨. 그래서 오라? 내가 75,371불에 26% 이자가 붙어서 95,000불 정도를 받아갈 줄 알았더니 어라? 환매를 해봤더니 환차액이 27.9%가 한 번 더 생겨서 13,585불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환율이 1,425원일 때 했으니까. 자, 그랬더니 내가 넌 돈 얼마예요? 8,400만 원.
126% 이자 붙고 그 다음에 환차익 붙고 나서 결국은 내가 받아가는 수익이 61.7%가 발생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12년 만에. 대단하지 않나요? 네. 얼마나 쉬운 투자예요. 그쵸? 나는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평균 매수가를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어. 그랬더니 평균 매수가는 1100, 10원, 20원 이 정도 형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거보다 높이 올라왔을 때만 그냥 팔면 돼, 그냥. 근데 쭉 보니까요, 항상 주기적으로 높이 올라와. 그쵸? 언제라도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높이 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씩 튀잖아, 이렇게. 이 정도 주기로 지금.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한 7년 정도, 또 길면은 한 10년 정도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아놓다 보면은 이런 때가 한 번씩 오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쵸? 이럴 때 높은 수익을 올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를 꾸준히 모으는 것밖에 없어요. 짧게, 길게. 길게 모아야지 큰 돈에 대한 환차익이 붙는 거죠. 근데 이 상품이, 자, 보세요. 매트라이프에다가 내가 8,400을 줬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61.7%야. 그럼 매트라이프는 뭐 먹고 살지? 매트라이프 엄청 손해보겠네? 큰일 났네. 매트라이프 나중에 다 문 닫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아닌지 아세요? 매트라이프가 주는 거는 이거밖에 안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환차익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주는 거지 매트라이프랑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요. 예,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서 발생하는 환차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 이렇게 좋은 상품이 어디 있냐고요. 나는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가는데 시장에서 손해를 본 사람은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어. 네. 내가 환차익 가져간다고 해서 손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환차익을 이만큼 더 가져갔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 네. 그래서 저는 이 달러 상품이 앞으로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예전에 몇 개월 전에 뭐 황금률이 뭐 130%였다가 떨어졌잖아요. 그거 왜 떨어졌는데요? 보험회사가 이거 나중에 감당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못 판 거잖아. 자, 근데 이거는 보험회사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달러 상품을 고객한테 추천했을 때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좋을까요? 전부 다 좋으니까. 전부 다 좋긴 합니다. 예. 저는, 매트라이프에서 그, 유달정, 20년 납, 이런 거, 길게 가는 거, 유니버설 달러 종신보험, 지금은 이제 지혜에서는 없어졌기는 했지만은, 그게 2018년도부터 나왔거든요. 2018년도에 매트라이프에서 유니버설 달러 종신보험이 딱 나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와, 세상에 이런 상품이 나왔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열심히 달러를 공부해가지고 달러를 만나는 사람마다 달러를 얘기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암내심 상담하러 갔다가 그 상담 끝나면 무조건 그 다음은 달러 상담이에요. 종신보험 얘기하러 갔다가 종신보험 하고 나서 그 다음은 달러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암내심은 저한테 가입을 안 해도 달러 보험 가입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요 달러 보험을 얘기를 하고 다니는 설계사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첫째는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말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고객이 뭐 물어보면은 뭐 답변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선뜻 달러 보험을 갖다가 말을 꺼내지 못해요. 그리고 달러 종신보험은 어디에만 있어요? 매트라이프만 있어요. 저 매트라이프에서 나온 사람 아니에요. 예. 근데 매트라이프만 있어요. 예. 단기납 종신은요 어디 있어요? 어느 보험회사 있어요? 모든 보험회사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납 종신보험은 대한민국의 모든 설계사들이 다 얘기를 하고 다녀. 그러면은 고객들은 단기납 종신에 대한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몇 번씩이나 들었어. 근데 달러 종신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 달러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고객은 여러분들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런 화법을 갖다 여러분들이 갖추시게 되면은 고객은 너무나 쉽게 계약합니다. 자, 달러 뒤에 뭐예요? 종신이죠. 달러 종신 가입했다고 종신보험 가입 안 할까요? 합니다. 달러 종신 가입했다고 단기납 종신 계약 안 할까요? 합니다. 왜? 이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세일즈 기회가 또 생긴다고요. 달러 종신은 다른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 고객이 자금적인 여유만 있다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달러 종신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이것만 여러분들 반복해서 얘기해도 여러분들 상담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100만 종 달러예요. 그렇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100만 종 달러의 단점이 뭘까요? 100만 종 달러의 단점은 내가 달러 매수가를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내가 그냥 납입해서 얼마의 매수를 하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내가 이 가격을 갖다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원화100만종 원화100만종 아세요? 예, 원화100만종 아시죠? 자, 원화100만종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자, 피스트 앱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번에 네 번째 달러 저축 전환 시뮬레이션 이쪽에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그거 다시 자, 이거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나머지 더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환급률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이거는 환차 이익을 얘기했죠. 자, 여기까지 끝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네? 방금 답 얘기하신 것 같아요. 뭐 환차익이 생길 때도 있지만 판매 시기에 따라서 또 환차 손익이 그렇지. 이렇게만 하고 나오면은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환차 이익만 얘기했잖아. 이렇게 막 좋은 것만 얘기했잖아. 근데 이 상품이 환차 이익만 발생할 수 있어요? 환차 손도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환차 손도 발생하는 걸 보여줘야지. 자, 그게 뭐냐면은요. 여기 7년 라입하고 나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시게 되면은 2008년도 한 4월달, 3월달 정도가 바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납입을 하고 나서 내가 환차선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여기쯤이죠. 그렇죠? 생각보다 지금 요 밑으로 내려와 있는 구간이 요즘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딱 찍어와요. 그러면은 2018년도 4월 달이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때 사서 이때 팔면은 이거 바꿔봅시다. 2018년도 4월 달. (2018년도 4월 달) 자, 그리고 나서 환급률이 지금 몇 년 지났죠? 8년 지났다라고 치고 8년 지난 시점에 환급률이 몇 퍼센트예요? 102.75니까 102 정도 입력해 볼게요. 여기 바꿔줘야 되겠죠? 102%. 자, 그랬더니 자, 내가 파란색에서 사서 빨간색에서 판 거죠. 자, 그랬더니 나는 10년도 되기 전에 환매를 해버렸으니 환급률이 높지 않죠. 2%밖에 이자가 안 붙었어. 그래도 2%라도 받아갈 줄 알았어. 근데 환차 손이 생겨버린 거야. 여기서 이만큼 4.1%만큼 손해가 생겨서 결론적으로 나는 어이구 2% 받아갈 줄 알았더니 마이너스 2.1%를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객님.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바로 환차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객님, 만약에 고객님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은 고객님은 여기서 환매하실 거예요? 안 하시죠. 자, 가만히 보면 그래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왜 하고 많은 포인트 중에서 이때 환매를 하시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특별하게 고객님께서 이때 이 돈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거 아니면 나 죽겠다. 이런 상황 아니면은 여기서 누가 환매를 합니까? 그렇죠? 네, 저 같으면 기다릴 것 같아요.
조금 좀 기다려볼까요? 조금 좀 기다려보니까, 여기, 보입니다. 2019년도 8월이네. 여기 꼭지가. 여기 한번 딱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기다렸다가, 2019년도 8월. 2019년도 8월에 환매를 했다. 요때. 그리고 설계서상에 보게 되면은 환급률은 106%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설계서 펴놓고 고객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106%. 그랬더니 6% 이자가 붙고 환차액이 여기서 여기까지 8.5%가 발생해서 이거 6%를 받아갈 줄 알았더니 내가 15% 정도 수익을 찾아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환차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얼마든지 환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찬스가 다 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굳이 내가 평균 매수 가격보다 밑에서 팔 이유가 전혀 없다. 물론 이때 팔면 어떻게 돼요, 고객님? 환차손이 생겨요. 네. 강조하셔야 돼요. 환차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걸 강조를 하셔야 된다고요. 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갖다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지금 현재까지 그냥 2024년도 6월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 환급률도 128%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28% 수익이 생길 줄 알았어. 근데 여기 내가 미쳐 여기서 못 팔았어.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들고 있어. 23.9% 환차액이 생겨서 총 58.6%의 최종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네. 이 정도 포트폴리오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예,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원하는 시기에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원하는 시기에 확인을, 그러니까 평균 매수를 얼마 했는지 콜센터 전화해보면 나와요. 예. 그리고,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 일자와 환매, 이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평균 매수 가격이 얼마의 고객이 매수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드릴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조금만 좀 밀접하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시면은 그 타이밍을 잡아줄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어요. 굉장히 실무적인 질문. 네. 이런 질문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달러 종신, 100만 종 달러 종신 얘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종신에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뭐다? 평균 매수 가격을 내가 정할 수 없다. 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 100만종으로 넘어가 봅시다. 원화 100만종. 피스트 앱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달러 저축 전환 시뮬레이션을 가볼게요. 자, 100만원. 그 다음에 이거는 가입을 2008년도 1월 달에 가입했다라고 한번 볼게요. 자, 2008년도 1월 달, 그리고 납입기간 7년 했다 가정하고, 그리고 전환은 2018년도 1월. 2018년도 1월. 자, 그리고 2018년도 1월 달에 하고, 보험 환급률은 몇 년 지났죠? 10년 지났잖아요? 10년 지났으면 원화 100만 종은 124.47%. 그러니까 이거 맞나요? 지금 10년 지난 거 맞죠? 10년 지나서 121, 그쵸? 122% 그러니까 122%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럼 환매는 2022년 10월 달로 봅시다. 2022년 10월 달. 자, 요렇게 볼까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자, 고객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샀습니다. 근데 이때는 원화 100만 종은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원화로 돈을 내는 거예요. 원화로 돈을 내니까 총 8,400만 원의 돈을 내죠. 근데 원화로 돈을 내다가 이 상품의 특징은 뭐죠? 달러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원화를 달러로. 그래서 10년 이후에 달러로 전환을 해야지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10년 딱 지나는 시점에
그럼 달러로 전환은 언제 하는 게 좋아요? 환율이 낮을 때, 그쵸? 예. 환율이 왔다 갔다 낮을 때 저점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예.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때 내가 만약에 저점에 전환을 시켰어. 그러면 얼마에 전환해요? 1069원에 전환했잖아. 그쵸? 그리고 그냥 기다린 거지. 기다리다가 이때 오를 때 내가 환매를 해버렸어.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환차익이 생겨버리죠. 자, 그래서 122% 환급률이 생겼어. 그래서 8,400이 1억 248만 원이 되고, 이때 지금 환율이 1,069원이니까 95,800불 정도가 달러가 생긴 거죠. 근데 내가 환매를 이때 한 거죠. 이때. 그랬더니 이만큼의 환차익이 생겨서 1,069원이 1,420원에서 환매를 하니까 총 1억 3,600만 원 정도의 환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환매 금액이. 그래서 내가 들어간 돈은 8,400인데 내가 찾아가는 돈은 1억 3,600. 몇 퍼센트예요? 62.7%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화백만종의 장점은 뭐냐면은요, 달러 매수 가격을 내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냥 아무 생각이 넣었으면은 1114원이니 1114원보다 낮은 가격에서만 내가 달러 전환을 해주면은 그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022년도 10월, 2022년도 10월이고, 2024년도, 자, 만약에 지금 이거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 2024년도 6월에도 가지고 있다. 그냥. 이랬더니 57.6%.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보험 환급률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보험 환급률은 변화가 없죠. 왜 변화가 없을까요? 이미 전환을 해버렸어. 이때 환급률이 정해져 버렸고, 아마도 상품 매트라이프 지점장님께 또 여쭤보세요. 전환을 하고 나서 환매를 할 때까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 아마 이율 정도로 굴러갈 거예요. 아마도.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뮬레이션은 뭘 빼버린 거냐면은 여기서 달러로 전환시키고 나서 달러로 이자가 그냥 안 붙는다라고 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조금 붙을 겁니다. 예. 근데 그거 무시하고 이제 수익률이 요만큼 나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드린 거 여기 보니까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환매 2022년도 10월달에 두 번 찍혔네요. 그죠? 예, 요거 빼고 바로 2024년도 6월달로 바꿔주시는 걸로. 예, 요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 느낌상은 달러 100만 원 같은 경우는 고객이 납입을 하게 되면 환율에 따라서 고객이 납입하는 금액이 좀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고객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원화 100만 원 같은 경우는 고객이 내는 돈이 딱 정해져 버리니까 훨씬 더 편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챙겨 주신다면은 달러 100만 원보다 원화 100만 원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거 APPC 자료 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저축 투자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달러 평균 매수가가 있어요. 달러 평균 매수가로 와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2008년도 1월달, 2018년도 1월달, 그냥 대충 한 기간을 그냥 자, 이렇게. 이건 어디에 쓰라고 만들어놨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고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달러를 샀는데 그럼 평균 매수 가격을 이 고객이 얼마에 샀을까? 요거 확인하실 때 쓰라고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면은 2008년도 1월달부터 2018년도 1월달까지 10년을 샀다. 그러면은 이분은 평균 매수 가격이 얼마예요? 1132.8원에 산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그 100만종, 달러 100만종 얘기죠. 그쵸? 예. 자, 그리고
아마 고객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환율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앞으로 계속 환율이 더 오를 거다라고 하던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지금까지는 1,100원에서 1,200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 버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럼 달러를 되게 비싸게 사야 되겠네? 자, 그럴 때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체크박스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변동률이 나옵니다. 변동률이 만약에 10%. 자, 제가 여기 입력할 때니까 이쪽 라인을 잘 보세요. 이쪽 라인을. 자, 만약에 20%가 올라간다. 환율이 지금보다. 그러면은 뭐만 달라져요? 오른쪽 축만 달라져요. 자, 환율이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주가처럼 쭉 올라갈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 폭락하는 어떤 주가처럼 쭉 빠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환율은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축이 이 정도 축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느냐, 지금처럼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느냐, 베이스가 어디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20% 만약에 향후에 이제 올라서 환율이 더 안 내려와. 그러면 그냥 평균 매수 가격이 1,130원이 되는 것 뿐이에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 이해되시나요? 네. 자, 궁금하신 내용. 없어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를 제가 강의를 하느라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렇지 설명하는 거 굉장히 짧습니다. 길어봤자 20분.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부분이 조금 앞부분까지 나는 다 설명하기 싫다라고 하시게 되면은요, 그냥 다 떼고 바로 시뮬레이션 들어가서 그냥 시뮬레이션 해드려 버려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내드린 거를 내가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찍어서 시뮬레이션 할 건지 요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충 있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서 지금 아직 달러 매트 지금 시책을 아직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아직 한 달 넘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게 남아 있으니까 이거 갖고 여러분들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얼마든지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풀 리스트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기존 고객들한테 가서 하세요. 기존 고객들한테 가서 어느 정도 좀 자금 여력이 현금 여력이 있으실 분을 리스트업을 쭉 해가지고 일단 가서 하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면은요 입에 익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내가 RP를 더 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딪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고객 리스트를 쭉 분류를 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하실 만한 분 순서대로 해.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연습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다 보면 나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몇백만 원짜리 계약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저도 제가 요즘 영업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한 4년 전에 저한테 달러 연금을 계약하셨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저한테 일시납도 몇억을 하셨고 월납도 몇백을 하셨던 분인데 지난 주말에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돈이 얼마 정도 모아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7년 납을 권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갖고 있는 자금을 갖다가 7년 납으로 나눠보니까 월납 금액이 178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7년 납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전화로 한 10분 정도 설명드리고 그러면 월납 얼마 정도 제가 뽑아가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남편분이랑 아내분이랑 각각 200씩 뽑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달러니까 되는 거예요. 달러니까 다르잖아요. 네. 여러분들 고객이 달러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을 고객이 누가 있겠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 RP는 보비 RP가 쉬울까요? 이 RP가 쉬울까요? 이 RP가 100배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비는 외워야 돼. 근데 이거는 외울 게 뭐 있어. 그쵸?
뭘 찍을 건지만 외워놓고 약간만 덧붙이면 끝이라고요. 그리고 읽어주면 되잖아. 순서대로 다 읽어주라고 다 적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요 플로우가 지금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게 되면 설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더듬더듬하면 안 돼요. 그렇죠? 충분히 동료분들끼리 한 번씩 RP 해보시고 가시면은요, 한 2번만 해보시게 되면 현장에서 너무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월납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거 자산 있으신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